안녕하십니까, 어신 김철규입니다. 오늘은 비바보트에 찾아왔습니다. 요즘에 비바보트 박현철 프로님께서 다른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잡으십니다. 또 입질도 굉장히 정확하게 올라오는 그런 입질을 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궁금증도 해결할 겸 또 배워볼 겸 해서 이렇게 비바보트 매장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박 프로님이 마침 계시네요. 그래서 모시고 요 궁금한 점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도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지금 제가 사용하는 채비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찌도 잘 올리고 조항도 좋아서 아무래도 한번 정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그래요. 오늘 저도 배우면 잘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죠. 그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또 오늘 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프로님. 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 프로님 요즘 채비가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채비를 쓰시는지 사용하고 계신 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 네, 전에는 제가 이제 기존에 그 올킬 채비를 사용을 했었죠. 그 분할을 해가지고 그 내림도 쓸 수 있고 바닥 채비도 쓸 수 있고 그런 이제 채비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상당히 채비가 효과적으로 붕어들 찌도 잘 올려주고 조항도 괜찮았는데 최근 들어서 한 2, 3년 전부터 붕어들의 입질이 점점 더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붕어들의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채비를 선택을 한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주로 이제 CR이 큰 붕어를 잡기 위해서 베스터로 이제 많이 거의 대부분 출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베스터에 다니다 보니까 입질이 너무 짧아요. 뭐 한두 마디 까딱까딱 하다가 말아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찌를 순간적으로 빨리 올랐다가 그대로 이제 챔질 타임을 주지 않고 바로 떨어지는 이런 극악한 입질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기에 이제 고심을 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심지어 뭐 한 10번 정도 입질을 받았는데 한 번도 챔질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다가 한번 제가 사용하는 채비에 그 도래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봄뽕돌과 도래를 살짝 띄어서 한번 채비를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채비가 이제 찌가 서서히 올라오긴 하는데 한 두세 마디 올라오다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도래를 좀 작은 도래를 아주 소형 도래를 썼기 때문에 도래 무게만큼만 찌가 올라오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찌 올림이 기존의 다른 채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이 찌톱 무게보다는 좀 몸통과 무게가 같거나 아니면 약간 무거운 도래를 사용을 해보자 해서 그 이후로 이제 사용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 찌 올림도 훨씬 좋아졌고 그리고 조항도 많이 늘었습니다. 입질의 빈도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채비를 계속 여름서부터 사용을 했는데 사용을 해서 어떤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우리 낚시인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마 명지지부터였을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몸통까지 올라와서 진짜 둥둥거리는 걸 여러 번 봤는데 박 프로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존 채비에 비해서 조항 차이가 좀 많이 나던가요? 그렇죠. 많이 나죠. 그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질 빈도는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제 챔질 타임을 주질 않고 또 너무 급격하게 이제 입질하다 말아버리는 그런 입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입질이라든가 지나가는 입질을 잡아낼 수가 있는 채비가 이 속공채비인 것이죠. 그래서 입질 뭐 한 하룻밤에 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대물 입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잡는 거는 뭐 한 마리나 아니면 뭐 그냥 지나가 버릴 경우도 많았는데 이 채비를 사용하고 나서는 그 예심만 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다 본신으로 이어져서 대물 붕어들의
많이 더 잡을 수가 있었죠. 예, 박프로님 옥내림도 자주 하시죠? 예. 예. 그런데 옥내림하고 지금 사용하시는 채비하고 비교할 때 조항 차이가 좀 나던가요? 조항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에는 이 옥내림 낚시가 이 조항을 따지면은 가장 좋은 걸로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옥내림 낚시도 맹점이 있습니다. 이 옥내림 낚시라는 거는 바닥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봉돌 아래쪽으로는요. 미끼가 달려 있고 봉돌이 허공에 떠 있고 미끼가 바닥에 살짝 얹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붕어가 상당히 흡입하기 용이해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미끼를 흡입한 다음에 끌고 가야지 그 입질의 형태가 찌에 나타나야지만 사람이 이제 낚시인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찌를 끌고 갈 때 그 찌의 저항을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 찌의 저항이라는 거는 보통 옥내림 찌가 뭐 한 40cm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늘고 작은 찌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실제로 붕어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몸통만 합니다. 길이가 40cm면은요. 그리고 그 끌고 갈 때 물론 밑에 봉돌이 어떤 그 저항의 찌의 저항을 부력을 갖다 상쇄시켜서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끌고 가는 그 순간에는 부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저항과 부력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옥내림 낚시는 그렇게 아주 예민한 채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옥내림 낚시는 이제 저도 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단점이 너무 많아요. 전천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죠. 수초대가 이제 심한 수초대라거나 아니면 뭐 조류가 있는 곳 아니면 바람이 센 곳 이런 곳에서는 옥내림 낚시를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인 이 낚시를 구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필드가 좁아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속공채비는 필드에 저항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천으로 바람이 불거나 뭐 파도가 치거나 아니면 뭐 조류가 있거나 수초가 많다거나 전혀 상관치 않고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찌 예민성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이 채비는 이 본봉돌은 위에 떠 있고 도래만 바닥에 다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붕어가 생각하기에 이 미세한 도래만 들면은 찌는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옥내림보다는 훨씬 더 채비 자체가 예민하다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거는 제가 다 이제 필드에서 직접 실전으로 경험을 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때 제가 명지지에서도 봤고 그 이후에도 여러 군데서 봤는데요. 찌 올림은 진짜 환상이더라고요. 근데 박프로님 보실 때 찌 올림은 어떻던가요? 찌 올림은 거의 그 몸통까지 이제 찍어주는 게 본신이거든요. 그리고 한 두세 마디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건 있는데 그게 예신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붕어들이 흡입할 때 보통 이제 미끼를 한 번에 덜컥 삼키질 않고 입에 넣었다 뱉었다 하는 그런 동작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신이면 한두 마디 이제 까딱거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냥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예신이 이제 뭐 시작되면 거의 끝까지 몸통이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저수온기 입질이 뭐 아주 미세하고 이럴 때는 끌고 가는 형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붕어가 찌가 다 올라올 수는 없겠죠. 붕어가 움직이는 대로 찌는 움직이니까요. 붕어가 흡입을 해서 뜨면은 찌는 올라오겠지만은 붕어가 부상을 하지 않고 흡입한 상태에서 그냥 끌고 가면 찌는 당연히 끌려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100% 찌가 다 올라온다고는 얘기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 뭐 말로는 무진장 좋은데요. 네. 말로 할 게 아니라 실전으로 네. 채비를 어떻게 쓰시는지 세팅을 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제가 그러면,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이 채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도래의 선택이거든요. 도래를 선택을 하려면은 이 찌톱 무게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사용하는 찌톱의 무게가 얼마큼 되는가 알아야지만이 그 무게를 선정을 해서 그 무게에 맞는 이 도래를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도래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 얘기는 찌톱이 가늘고 가벼울수록 좋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또 일단 뭐 눈으로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이제 두께라든가 길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노지에서 사용하기에는 이제 솔리드 톱이 가장 적합한데요. 이런 솔리드 톱으로 만족할 만한 무게를 얻기 위해서 길이와 어떤 무게를 얻기 위해서는 무게가 한 0.2g 그 정도 되는 이제 톱이 적당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요 찌톱 무게가 한 0.17g 정도, 0.2g이 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가벼울수록, 이 톱은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가벼울수록 도래가 가늘어지고, 도래가 작아지고, 도래가 작아질수록 붕어가 흡입할 때 장감을 덜 느끼겠죠. 그럼 제가 사용하는 찌로 한번 내가 사용하는 찌에 일단 그 무게를 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봉돌은 띄어도 상관이 없고 내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사용하는 찌에 봉돌을 달아서 대략적으로 찌 톱이 완전히 노출이 되게요. 찌 톱이 노출이 됐습니다. 몸통은 잠겨 있고 몸통과 찌 톱의 경계선만 이제 딱 물에 산정이 되도록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찌 톱에 이제 맞는 무게를 이제 와샤를 넣어가면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g)짜리 와샤를 먼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거기다 이 찌톱이 노출된 상태에서 0.1g을 산정을 달아봤습니다.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찌톱이 반 정도 잠겼네요. 자, 하나, 둘, 셋. 총 6목인데 3목이 잠겼습니다. 0.1g이 반 잠겼으니까 이건 0.1g 정도 좀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물론 이제 이 테이퍼입니다. 여기가 더 가늘고 밑에가 두껍기 때문에 0.1g을 좀 안 달아도 될 것 같네요. 0.05g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5g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총 0.15g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찌톱이 한 톱 정도가 남았네요. 그럼 요거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와샤는 0.05g까지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채비를 위해서 더 작은 와샤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0.02g입니다. 이 0.02g짜리가 미세한 무게의 이 와샤가 있어야지만이 이 채비를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찌 맞춤을 할 수가 있겠죠. 0.02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자, 딱 맞았네요. 이게 지금, 자, 보십시오. 자, 이게 맞았습니다. 이제 찌 맞춤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찌 맞춤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게 제가 추가한 와샤가 총 0.017g입니다. 0.1g짜리 하나, 0.5g, 0.05g짜리 하나, 또 0.02g짜리 하나, 그래서 총 0.017g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요 찌톱의 무게는 0.17이 이제 이 톱의 무게입니다. 그러면은 이 0.17보다는 약간 큰 도래를 같거나 약간 큰 도래를 달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지금 요거는 도래가 0.25짜리예요. 약간 이 찌톱보다는 약간 무게가 있는데, 이 도래가 이 같거나 약간 무거운 게 좋다고 했는데요. 약간은 무거운 게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같은 것보다는요. 물론 여기다는 0.2g짜리를 달아도 됩니다. 자, 됐죠?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바닥을 한번 보세요. 지금 두 톱이 올라왔거든요. 위에는 두 톱이 올라왔는데 밑에는 보시면은 이 도래가 바닥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직으로 딱 고추 서 있죠. 완전히. 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가장 이 찌맞춤, 속공 찌맞춤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톱이 더 나와도 자, 찌를 조금 내렸습니다. 한 톱을 내렸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역시 수직으로 딱 고추 쓰죠. 그리고 위에를 보십시오. 찌톱을. 자, 바닥에 닿는 느낌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자, 퉁 하고 튕기죠. 확실히 바닥에 그 도래가 바닥에 안착이 됐다는 느낌이 확실히 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살포시 얹히는 게 아닙니다. 퉁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살짝 바운스를 줬다가 살짝 튕겨 나오죠. 자, 살짝 바운스 줬다 확실히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안정적인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뭐 항상 찌 맞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마디 정도 나왔죠. 그래도 밑을 보면은 자, 수직으로 딱 고추 서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낚시가 이렇게 하면은 자, 위에서 그 찌는 더 안정적으로 탕 떨어진 느낌이 나죠. 하지만은 요 톱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원줄이 살짝 휘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한 목, 두 목 나와 있을 때는 완전히 고추 서 있었는데 세 목이 나오니까 살짝 밑에 줄이 살짝 휘어졌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봉돌이 살짝 눕습니다. 옆으로. 자, 이런 식이 됩니다. 이제 붕어가 입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찌 몸통까지 그대로 올라옵니다. 하지만 요 위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요 도래만 올라오고 찌는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찌 도래가 예민하게 쓴다고 해가지고 도래를 이 찌톱보다 작은 도래를 달면은 이 도래는 올라오는데 찌톱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찌톱과 동일하거나 찌톱보다 살짝 무거운 이 도래를 달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이제 노지 낚시하면서 대물 낚시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이 도래의 무게는 0.2g에서 0.3g 사이입니다. 그 이상 되면은 이제 도래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붕어와 흡입하는데 부담이 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 도래가 더 작아지면은 물론 흡입하기는 좋지만은 찌톱이 더 가늘어지고 더 가벼워져야 되겠죠. 그런 찌톱을 만들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내구성 찌톱이 부러진다거나 하는 이제 실내 낚시터 같은데 그런 데서는 이제 양어장 같은데 유로 낚시터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톱을 카본으로 쓰면은 더 가벼워지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찌톱이 약해지겠죠. 잘 부러지니까 이렇게 이제 무리가 안 가는 필드에서는 찌톱을 더 가는 찌톱을 쓰고 더 작은 도리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찌를 새로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찌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찌를 사용해서 이 채비를 할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찌를 사용하든지 간에 이 속공채비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내가 사용하는 찌의 찌톱 무게를 알아야 되겠죠. 아까 좀 전에 설명하듯이 일단 찌톱 무게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도래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어떤 찌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찌톱인 가늘은 떡밥질이라든가 이런 이제 예민한 찌가 더 효과적이긴 하겠죠. 대물질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띠톱이 두껍거나 무거우면은 당연히 이제 도래가 큰 도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에 쓰시던 채비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낚시를 멋있는 입질과 더 많은 조항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도래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어떤 도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도래는 제가 사용하는 도래는 이제 돌돔 도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0.2g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0.2g에서 0.25g짜리 도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보다시피 일반 시중에서 파는 도래예요. 그리고 요런 이제 맨도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맨도래를. 요건 이제 가격이 더 저렴하고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런 맨도래는. 자, 요것도 이제 호수별로 나와서 무게별로 뭐 요건 0.18g입니다만은 17g입니다. 요거보다 무거운 거 0.25g, 0.3g 뭐 이렇게 호수별로 무게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다 그 낚시점 일반 낚시점에 가면 다 적혀 있어요. 이런 걸로 구해서 손쉽게 채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게 모양이 조금 더 부피가 좀 모양이 작습니다. 이게 모양이 작고 강도가 상당히 돌돔 도래라 강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도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도래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 맨도래를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원줄하고 목줄을 바꾸라지면 세이브 프로팅 줄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채비도 설명하시는데 세이브 프로팅 줄을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카본 줄이나 또 그 외에 나이론 줄 또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되는지 꼭 세이브 프로팅 줄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채비는 카본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카본줄 자체의 비중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채비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 0.2g짜리 이런 이제 0.2g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도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본줄 사용하시면은 이 봉돌이 바닥에 닿는 본봉돌이 바닥에 닿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원줄의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3호줄이나 4호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줄로 40대 이상 사용하시면 틀림없이 그는 본봉돌이 바닥에 닿아서 낚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카본줄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세미 플로팅이나 모노줄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카본줄과 이 세미 플로팅 줄의 어떤 비중을 제가 테스트하려고 지금 잘라왔거든요. 같은 이제 2호줄입니다. 자, 똑같은 길이로 이제 잘랐거든요. 요 카본 줄은 1.75, 이 세미 프로팅은 이제 2호 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카본 줄은 투명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매직으로 살짝 까맣게 칠을 해놨어요. 자, 이게 물속에 한번 같이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먼저 이 세미 프로팅을 먼저 넣겠습니다. 자, 넣고요. 그 다음에 카본 줄 넣겠습니다. 이 침강 속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예, 지금 채비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뭐 봤습니다만 찌울리는 걸 봤습니다만 여러분들 위해서 찌울림이 어땠는지 그것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베스터를 주로 이제 가서 낚시를 하는데 극악한 이제 베스터에서도 찌올림이 아주 서서히 몸통까지 치어 올라오고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입질 활성도가 더 좋을 때는 찌가 이제 몸통을 넘어서 찌가 자빠질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입질이 시원하게 나타납니다. 미끼에 따라서 채비 변화는 또 없어도 되는지요? 옥수수라든가 뭐 이 지렁이 같은 경우는 이 목줄의 길이에 따라서 조금 상관이 있거든요. 옥수수라든가 지렁이 같은 이제 이런 미끼는
제가 이제 목줄 길이를 한 15cm 정도로 이 정도로 주고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에는 뭐 25cm, 30cm 이렇게도 길게도 좋습니다만은 이 속공채비는 목줄을 그렇게 20cm 이상 길게 주시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거는 이제 사각이 생기기 때문에 입질이 바로 전달이 안 되고 지저분한 입질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입질 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제 입질하다가 가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질을 이제 15cm 이상을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그 정도 길이가 제일 이제 부담을 주지도 않으면서도 입질에 이제 이런 이제 세미 플로팅 라인에 어떤 직진성이 있죠. 직진성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입질에도 상당히 이제 입질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은 정도 이 길이가 15cm거든요. 하지만 떡밥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짧아도 괜찮습니다. 한 10cm라든가 15cm 요 사이에 조금 짧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박 프로님은 이제 노지 낚시를 주로 하시는데요. 양어장이나 또는 뭐 실내 낚시터 이런 데서도 이 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당연하죠. 양어장이나 실내 낚시터 같이 아주 입질이 예민하고 그런 이제 수입 붕어들의 이제 입질이 너무나 지저분한데 그런 데서도 요 채비를 사용하시면은 확실한 이제 탁월한 입질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조항도 훨씬 좋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양어장이나 이제 실내 낚시터는 카본 찌톱을 가느다란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도래를 더 작은 걸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0.1g이라든가 0.15g 더 작은 도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말풀, 또 수세미풀 등 뭐 침수수초가 많은 그런 밀집되어 있는 장소 이런 데서도 이 채비 안착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에 계속 그런 데를 다녔거든요. 물수세미라든가 말풀, 뭐 마름 이런 곳들이 상당히 여름철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곳에서 포인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원뽕돌에 이제 사용할 때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채비가 내려갈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바닥층에 이제 찌의 부력이 본봉돌에 전달될 정도 되면은 그때서 그 도래가 바닥층에 가까이 와서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원뽕돌을 사용하는 거하고 거의 차이가 없이 바닥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요. 그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정 안 들어간다 싶으면 원뽕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보다시피 자 봉돌만 바로 내려버리면 바로 원뽕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뭐 풍동 채비하고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채비 이름이 속공채비다 이렇게 네. 저는 들었고요.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비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대물 붕어를 위한 전천후 채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 제가 추구하는 낚시가 대물을 마리수로 빠른 시간에 잡는 낚시 때문에 그런 낚시에 특화된 그런 채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쓰실 때는 이찌가 아니라 다른 찌를 쓰고 계셨었는데 이찌는 제가 좀 뭐 물론 그때 봤지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 전용 찌가 또 따로 출시가 됐나요? 네, 출시가 됐습니다. 전에는 제가 이제 막대형 찌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런 찌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찌 톱이 더 가늘어졌습니다. 그 찌보다는 전에 사용한 찌보다는 찌 톱이 더 가늘고 가늘어졌기 때문에 더 작은 도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내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바닥 낚시만 올림 낚시만 하기 때문에 찌 몸통이 가늘게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찌 몸통이 좀 더 두툼해졌고요. 그리고 찌 톱이 가늘어졌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찌 자중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지금 이 봉돌이 지금 4g을 달았거든요. 4g을 달았는데 요 찌가 지금 찌 자중이 한 2.1g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4g이면 5호 봉돌이죠. 이 정도면은 뭐 장대, 뭐 4~8대 이상 짱대도 캐스팅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편하게 캐스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찌 몸통이 두껍다 보니까 찌 올림이 상당히 중후하게 천천히 잘 올라오겠죠. 막대찌는 이제 정직한 방면에 좀 이 찌 올림이 좀 빠른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이제 찌 몸통을 가진 몽뚱한 몸통을 가진 이 찌들은 찌 올림이 중후하게 좀 더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채비에 적합한 전용찌를 출시를 했습니다. 호수는 3호, 4호 두 가지만 출시를 했거든요. 요 3호는 요거 이제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3호고 요게 4호 두 가지입니다. 자, 몸통을 보면은 조금은 차이가 날 겁니다. 몸통 두께가. 요거 3호, 4호입니다. 자, 이 3호는 봉돌 적정 봉돌이 2.5g에서 3g 정도. 이제 스마트 캠이라든가 이제 찌고무가 무음을 사용하신 분들은 2.5g을 달아서 세팅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뭐 스마트 캠 일반 캠을 가벼운 캠을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찌고무 가벼운 걸 사용하시면 3g짜리를 달아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캠이나 이 찌고무 같은 거 무음을 다시는 분들은 3.5g 세팅을 하셔서 봉돌을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가벼운 캠이라든가 가벼운 찌고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4g을 달아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자중이 워낙 이제 가볍기 때문에 요 4호 정도면은 뭐 짱대 캐스팅도 상당히 무난하게 잘 날아갑니다. 물론 이제 3호 정도만 하더라도 뭐 4, 4대 이런 거 앞치기 하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자, 오늘 진짜 속공채비 오늘 처음은 아닙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채비를 이제 좀 해서 저도 노지 낚시에서 좀 재미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예. 틀림없이 멋진 찌올림 보시고 예. 붕어 대물 붕어 많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편집하면서 제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럴 때 전화 드리면 잘 좀 알려주셔야 돼요. 당연하죠. 예.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